안녕하세요, 찌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으로서 힘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저는 일단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 친구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급에 따라서 느끼는 고충이 살짝씩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내용은 전부 다 제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첫 번째, 억지로 화를 내야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 화가 별로 없는 성격이에요. 학생들도 선생님은 뭐 화를 잘 안 내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좀 화가 없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막 내가 바꾸려고 간섭하거나 해도 뭐 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 막 이렇게 20살 때부터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이런 마인드를 가졌을 때는 뭔가 인간관계에서는 괜찮았는데, 아이들을 대할 때, 특히 우리 반 학생들을 대할 때 네 인생은 네 인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좋든 싫든 간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줘야 하고, 또 아이의 인생을 뭐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지는 못할지언정 아이가 안 좋은 생활 태도나 뭔가 습관이나 생활 방식 이런 게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걸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있었던 제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죠. 왜냐면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 무조건 생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는 지각을 정말 매일같이 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지각하기 전에 카톡으로 혹은 전화로 미리 사유를 말하면 인간하면은 오케이 한 번쯤은 봐주는 편이에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갔어요. 그러면 잘 갔다 와 막 이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삼각김밥 먹느라 늦었어요. 그러면 빨리 와. 그래 대신 천천히 먹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한 친구가 일주일에 하루 풀고 막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었다면 쟤 저러나 보다 이러고 말았겠는데, 이제 제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지각할 때마다 그 학생을 데려와서 상담하고 문제점 찾고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다 안 돼서 화를 내야 하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를 내기가 싫은데 그 학생을 위해서는 화를 내야 하니까 이 억지로 화를 내서 감정 소모를 하면은 그게 저한테 힘듦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제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안 가져온 학생이 있어요. 만약에 한두 번이야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교과서 없어도 칠판 판서나 PPT로 충분히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학생을 혼내지 않으면 다른 무겁게 교과서 들고 온 다른 학생들은 왜 쟤 안 혼내지? 나도 내일부터 안 들고 와도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초반에 교과서를 안 가져온 학생을 혼내야만 합니다. 사실 화도 별로 안 나고요. 수업 시작부터 화내기도 싫어요. 하지만 그 학생의 수업 태도를 위해서, 그리고 반 전체의 수업 분위기를 위해서 억지로 혼내야만 하죠.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두 번째, 인간적인 화가 치솟을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 첫 번째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인데, 원래 인간은 모순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은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화가 감정적인지 이성적인지를 매번 체크해야만 하죠. 왜냐면 감정적인 화를 학생에게 내게 되면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학생과의 사이가 뭔가 인간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잘못에 대해서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화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성을 잃게 되면.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화 잘 내는 법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게 올바른 대상에게 화를 내는가? 그러니까 제가 진짜 화내야 될 대상에게 못 내고 주변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경우가 아닌지, 두 번째는 화를 내는 시기가 올바른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야 야 너 그때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달라짐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가. 네 번째는 화를 내는 목적이 올바른가. 왜냐면 화를 내는 목적이 제 감정의 분출이 아닌 관계나 그런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화를
화를 내는 목적이 올바른가 이것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르게 화를 내는 것은 화를 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연인 관계에서도 꼭 실천을 하려고 해요. 나중에 가서야 너 그때 그딴 식으로 말했어가지고 나 완전 빡쳤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화났다는 거를 말하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학생이 말을 너무 듣지 않아서 화가 나더라도 일단은 삭혀야만 합니다. 이성을 찾고 올바르게 화를 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학폭위가 열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A 학생이 B 학생을 놀려요. 근데 B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A 학생에게 제대로 이제 말을 못하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말을 못하는 상황인데 A 학생은 자기의 행동의 문제점도 모르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개입을 해야죠. 근데 제가 개입하는데 이렇게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걸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제 감정이 너무 날카로운 말로 A 학생에게 가지 않게끔, 그래서 이성적으로 A 학생의 문제 행동만을 고쳐줄 수 있게끔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이 가끔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좀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은 안 해봤지만 사실 교무실에서는 이제 모두 다 이렇게 평교사분들이고 다 이렇게 화하고 제가 교무실 운이 좋았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인간관계에 크게 스트레스를 가질 일이 없는데 이 반에서 많게는 30명의 학생들을 대해야 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그 30명의 학생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됐을 때 오는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감정 소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근무 중인 동료 선생님께서는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데 어쨌든 화를 꾹 참고 생기부에는 좋은 말들 쓸 때가 좀 제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 담임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어디까지 진짜 케어를 해야 하는가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단 가정폭력 같은 것들도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관찰해서 발견해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 말고 다른 선생님이 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학생 팔에 있는 멍을 보고 발견한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선생님이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아이가 그날 좀 두꺼운 옷을 입어서 팔에 멍을 못 발견했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아득한 책임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이송교재가 여러분 라떼와는 다르게 정말 빠르고 자유롭습니다. 저는 14살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저 이번에 솔크예요 이러는 거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네가 솔크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연애를 하는 연령대도 굉장히 낮아지고 특히나 술, 담배를 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과는 이제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사귀지 말아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너한테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술 마시지 마라. 이건 사실 당연한 거고 더 깊게 누가 밤에 술 마시자고 부르면 나가는 거 아니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간혹가다 더 깊은 내용들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너무 걱정돼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지만 너무 많아지면 아이에게 제가 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껏 했던 내용들도 안 들어버릴까봐 그것도 항상 멈추고는 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아이들이. 그리고 패드립과 일베 용어 사용도 문제가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의 특성상 세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1대1로 대화를 해보면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인데 이 패드립과 일베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걸 썼을 때 주변 애들이 재밌으니까 웃고 저급한 말을 함으로써 뭔가 세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얘기를 나눠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밝고 귀여운 학생인데 그런 용어를 막 사용하는 걸 제가 보고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그런 말을 썼을 때 밖에 될 선입견이 갑자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패드립, 일베 용어 이런 거 사용하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계속 상담을 진행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이성관계, 그리고 친구관계, 공부, 고민, 기타 모든 것들을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신경 쓰다 보면 어쩌면 인생의 고민일지도 모르는 것들을 저한테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아이의 어디까지 개입하고 내가 어디까지 케어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이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느꼈던 그 힘든 점을 담아 보았습니다. 물론 더 많고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지만 좀 통 크게 말씀드려 보았어요. 선생님들은 언제 가장 힘이 드시나요? 서로 같이 으쌰으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